전립선 전문의가 60세 이상 남성에게 경고합니다. 이 습관이 전립선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만약 60세가 넘으셨고 밤에 한 번 이상 소변을 보기 위해 잠에서 깨기 시작하셨거나 방광을 완전히 비우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시거나 혹은 소변 줄기가 시작되기를 영원처럼 느껴질 정도로 오래 서서 기다려야 한다면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속에서 더 깊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이며 대부분의 남성들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흔한 일입니다. 전립선 전문의로서 저는 이런 경우를 거듭 봐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의 전립선이 당신의 주의를 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당신의 나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상적인 습관, 어쩌면 생각 없이 하는 그 조용한 작은 일들이 당신의 전립선을 더 크고 무겁고 관리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몸이 균형을 회복하고 압력을 줄이며 편안함을 되찾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전립선 비대에 조용히 기여하는 3가지 일상 습관과 그 대신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다른 면에서는 건강한 남성들 사이에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되면 비뇨기계에 스트레스를 가하고 염증을 유발하며 서서히 전립선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은 이 습관들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만약 불편함, 절박뇨, 혹은 방광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듯한 느낌에 지쳤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 증상들을 안고 살아가도록 운명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것을 제거할 때 말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용히 당신의 전립선을 비대하게 만드는 첫 번째 습관은 단순한 것. 우리 거의 모두가 특히 외출 중이거나 바쁘거나 공중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지 않을 때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변을 너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제 용무를 마치거나 집에 도착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매일의 패턴이 되어 소변을 비우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참게 되면 당신은 방광뿐만 아니라 전립선 부위 전체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신의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 그 바닥에 위치하며 요도를 부드럽고 유연한 고리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요도는 방광에서 음경을 통해 소변을 밖으로 운반하는 관입니다. 이제 그 관이 고리로 둘러싸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고리가 붓거나 조여지면 소변의 흐름을 느리게 만드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장거리 운전 중에 소변을 참거나 영화를 보면서 미루거나 용무 중에 요일을 무시하는 등 방광이 너무 가득 차게 되면 방광은 위아래로 팽창하기 시작하며 그 하방 압력은 바로 전립선에 떨어집니다. 그것은 이미 민감해진 스펀지 위에 기대는 것과 같습니다. 방광이 더 많이 늘어날수록 이미 큰일을 하도록 요청받고 있는 전립선 조직을 더욱 압박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반복적인 압력은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한때 유연했던 전립선이 자극을 받고 조직은 더 두꺼워지며 부기가 자리 잡고 많은 남성들에게 이 지속적인 긴장이 전립선 비대의 조용한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정기적으로 배뇨를 지연시키는 남성들, 특히 참아내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단지 편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방광 출구 폐색이라고 부르는 것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방광이 비워질 준비가 되었지만 통로가 너무 좁아진 상태입니다. 전립선이 비대해지고 경직되었기 때문에 방광 근육은 좁은 통로를 뚫고 소변을 밀어내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것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광의 장기적인 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무해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따금씩 조금 지연되는 게 뭐 대수일까요? 하지만 당신의 몸에게는 풍선이 설계된 것보다 더 많은 공기를 담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말입니다. 결국 그것은 구조,
긴장도, 그리고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풍선과 달리 당신의 방광과 전립선은 터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적응합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방식으로 적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요의가 거의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는 습관이 있다면 그 패턴을 바꾸시길 부드럽게 권합니다. 다시 방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십시오. 필요가 절박해질 때가 아니라 필요를 느낄 때 가십시오. 더 일찍 반응하는 것이 압력을 완화시키고 전체 비뇨기계가 더 나은 리듬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립선에 가해지는 엄청난 무게를 덜어주고 진정되고 치유되며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공간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남성들을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언뜻 보기에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변비를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섬유질이 부족한 식단 등으로 인해 장이 압축된 대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압력은 전립선 뒤쪽을 직접적으로 압박합니다. 이 압력은 순간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하루 종일 스펀지에 벽돌을 대고 있는 것처럼 지속적입니다. 그것은 조직에 스트레스를 주고 순환을 제한하며 신경을 자극하고 결장에만 머무르지 않는 저강도 염증을 생성합니다. 그 염증은 전립선을 포함한 주변 구조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만성 염증은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 즉 대부분의 남성들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알고 있는 것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변비는 또한 내부 화학작용을 망가뜨립니다. 대변이 몸 안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소화관 내부의 섬세한 생태계인 장내 세균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그 균형이 무너지면 면역체계에서 전립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염증을 유발합니다. 현대 식단, 특히 노년층의 식단은 정제 탄수화물이 많고 섬유질이 적으며 종종 가공식품, 치즈, 붉은 고기로 가득 차 있고 물은 턱없이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들은 소화를 느리게 하고 대변을 건조하게 만들며 장이 막히게 합니다. 때로는 당신이 즉시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도 말입니다. 가끔씩의 둔함으로 시작된 것이 악순환으로 변합니다. 변비가 압력을 유발합니다. 그 압력이 전립선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이 부기를 악화시키고 부기가 비뇨기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그러니 만약 규칙적으로 배변을 보지 못하거나 대변이 딱딱하거나 건조하거나 힘을 주어야 한다면 당신의 전립선이 그 불균형의 직격탄을 맞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도 해결책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공급원을 통해 섬유질 섭취를 서서히 늘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익힌 채소, 자두나 배와 같은 과일, 귀리와 같은 통곡물, 그리고 치아씨드나 아마씨, 가루와 같은 간단한 소화 보조제를 추가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음식들은 대변을 부드럽게 하고 장 통과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안쪽에서부터 전립선에 가해지는 내부 압력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장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움직일 때 당신의 전립선은 마침내 이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붐비는 복도를 치우는 것과 같습니다. 길이 열리면 모든 것이 더 잘 흐릅니다. 이제 세 번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흔한 습관으로 특히 은퇴 후 일상이 느려지고 활동보다 편안함이 더 중요해질 때 그렇습니다. 그 습관은 바로 장시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휴식을 취하든 차 한 잔과 함께 책상에 앉아 있든 휴대폰을 스크롤하든 좋아하는 안락의자에서 좋은 책을 읽든 시간은 빠르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은 너무 오랫동안 비활성 상태가 됩니다. 겉으로는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이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정체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광, 결장, 그리고 전립선이 모두 위치한 골반 부위는 미묘하고 지속적인 움직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곳은 순환을 통해 번성합니다. 영양분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배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혈류와 부드러운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움직임 없이 장시간 앉아 있으면 몸의 그 하부 영역은 정체됩니다. 순환이 느려집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자유롭게 흐르지 못합니다. 림프 배수 기능이 약화되며 이는 몸이 독소와 염증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부산물들은
그것들이 바로 당신의 전립선이 위치한 부위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전립선은 부드럽고 섬세한 셈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정체를 감당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살아있는 조직과 마찬가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혈류가 필요합니다. 매일 몇 시간씩 그 흐름이 제한될 때 전립선은 염증이 생기고 붓고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이 전립선 비대로 이어지는 느리고 조용한 성장에 기여합니다. 움직임을 포함하지 않고 매일 장시간 앉아있는 남성들은 골반 긴장, 만성적인 저강도 염증, 그리고 결국에는 전립선 비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종 몇 달 또는 몇 년 후에 불편함, 절박뇨 또는 수면 방해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명백한 증상 없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제가 하루 종일 움직임 간식 무브먼트 스낵스라고 부르는 것을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작고 간단하며 부드러운 활동의 폭발적인 분출로 순환을 깨우고 골반 부위에 그것이 여전히 살아있고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조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땀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3040분마다 일어서서 방을 가로질러 걷거나 다리를 부드럽게 흔들며 심호흡을 몇 번 하거나 허리를 스트레칭하는 것과 같이 아주 소박한 것만으로도 몸에 그 부분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전립선을 스펀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것이 결코 짜여지지 않고 결코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뻣뻣해지고 노폐물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주 조금이라도 움직일 때 당신은 그 스펀지가 부드럽고 신선하며 영양을 잘 공급받도록 돕는 것입니다. 움직임은 단지 몸매를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의 핵심을 활기차고 살아있으며 반응성 있게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당신이 보지 못하지만 조용히 당신의 편안함, 에너지, 그리고 삶의 질을 형성하는 숨겨진 부분들을 말입니다. 매 시간 몇 분간의 마음 챙김 움직임만으로도 앞으로 수년간 전립선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전립선 비대에 서서히 기여하는 3가지 조용하고 일상적인 습관. 소변을 너무 오래 참는 것, 섬유질 섭취를 소홀히 하는 것, 그리고 움직임 없이 몇 시간씩 앉아 있는 것. 이것들은 극적인 문제들이 아니지만 바로 그 점이 그것들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것들은 별다른 소리 없이 스며듭니다. 그리고 수년에 걸쳐 그것들은 불편함, 절박뇨, 그리고 좌절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습관들은 모두 부드럽게, 점진적으로, 그리고 보살핌을 통해 바뀔 수 있습니다. 삶을 완전히 뜯어고치거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일상적인 선택이 전립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을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60대, 70대, 심지어 80대의 남성들이 단지 이러한 핵심 행동들을 바꾸는 것만으로 증상이 개선되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며 더 강한 소변 줄기를 되찾고 자신의 몸 안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거나 불편하거나 심지어 약간 두려움을 느꼈다면 심호흡을 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전립선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립선이 당신을 돌보려고 노력해왔던 것처럼 당신도 그것을 돌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시니어 남성 건강 TV 채널을 구독하시고 친구분과 공유해 주십시오. 때때로 가장 강력한 변화는 가장 작은 지식 조각에서 나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뒤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